네, 안녕하세요. 이은철 변호사입니다. 자,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법은 사랑과 전쟁, 부부와 결혼 생활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즘 변호사도 이제 여러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제 전문 분야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방금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이혼 전문입니다. 네. 우리 이 기자님은 사랑하는 분하고 만나셨나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차 아이고, 신혼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게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 오신 분들은 표정이 어떨까요? 어두워요. 다 어두울 것 같아요. 어둡고 찌푸리고 막 너무 힘들고 그냥 세상에 온갖 금신들 다 갖고 그냥 얼굴에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아, 저분은 이혼하러 오셨구나. 심지어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고.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우울증 걸렸다고.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근데 우리 이 기자님 보면은 얼굴 보세요. 그냥 생기가 그냥 활기차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자, 근데 아니, 난 결혼 생활 행복한데 무슨 이혼은 남 얘기다, 내 얘기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누구나 언젠가 암에 걸릴 수 있죠. 예. 네. 저는 이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예. 왜 결혼할까요, 우리가 인간은? 서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너무 좋으니까. 또? 자녀를 낳고 싶어. 본인의 마음을. 진짜로 제 마음을 얘기한 거.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우리 네. 위원님은. 네. 그 법에 대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원래 일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이 변호사님 저 이혼할까요 말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본인도 뭔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가서 하나님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혼할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자,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지금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불행하대. 그럼 이혼하면 행복할까요? 말씀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글쎄요. 자신이 없는데요. 그럼 아직 이혼하지 마세요. 전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변호사님. 이혼만 하면 지금보다는 덜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을 기준으로 봐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행복한지 아니면 이혼하는 게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지. 왜냐? 우리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뭐 좀 망설이긴 했는데. 우리 기자님은 지금 행복하다고 하셨죠? 네. 굉장히 헌법을 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잘 준수하게. 법을 보법 씨도 살 사람이 제 옆에 계셨나요? 우리 김영진님 머뭇머뭇 하셨죠? 예. 혹시 불행하면 예.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는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저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이 상태가 더 불행하고 네. 이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진다면은 그 그 선택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혼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신혼이 우리 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범법을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관계의 문제면 최대한 좀 이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서. 근데 그런 시각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앞섰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종교마다 이혼에 대한 색깔은 약간 달라요.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보수적인 데가 우리나라에서 어딜까요? 카톨릭. 카톨릭은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할까요? 남남 아니다 그 이별, 사별. 혼인 무효라는 말을. 혼인 무효. 미호. 혼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둘은 부부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혼인한 게 아니다. 혼인한 게 이런 식으로. 아니다.
우리 이 기자님 혹시 그 남편분께서 같은 종교를 믿고 계시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종교도 같이 이제 같은 이제 종교를 하고 교회도 이제 부부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 종교가 다른 부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뭐 불교다, 아내는 기독교고. 물론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지만 가끔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분의 종교가 다른 종교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아무리 사랑해도 응.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겠죠. 타협을 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로 통일하자. 네. 이런 타협을 보고 어. 약속도 받아내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기자님을 사랑하는 어떤 남자분이 너무 우리 이 기자님을 사랑해서 그래. 내가 그러면 당신 믿고 결혼하면 교회로 갈게. 내가 개종할게. 이 기자님이 얼마나 그 남자가 그냥 대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딱 결혼했더니 그 사람이 뭔 소리야? 나는 교회 안 가. 그거는 너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지. 내가 믿는 종교 갈래. 너 오히려 결혼했으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나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종교 귀해. 이렇게 만약에 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았다고 생각이 속았다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가끔 속았다, 사기 결혼 당했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게 사기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남자가. 뭐 응. 증거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이 기자님이 제 강의 듣고 그 녹음을 얘기를 하는 거 녹음을 했어. 녹음을 했으면. 결혼만 하면 교회 오겠다는 걸 녹음했어. 자, 녹음했으면 그게 증거가 돼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남편을 처벌해요? 처벌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무슨 같아요.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는 될 것 같아요. 이혼 그래요. 사유는. 자, 제가 민사랑 형사는 구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이 사람이 나쁘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말로 속여가지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 사기죄라는 거는요. 우리 그 형법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뺏는 경우가 사기죄가 돼요. 이 사람이 돈 뺏었어요? 안 뺏었죠. 우리 이 기자님 마음을 뺏었기 전에 했겠죠. 마음을 뺏은 죄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가사법에서 이게 이제 이혼 사유 및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예 혼인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자님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정말로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서 결혼했다. 그 굉장히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결혼의 요소를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과 혼인 취소는 다른 건가요? 일단은 명칭이 다르고 크게 효과는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이혼으로 나오느냐, 혼인 취소로 나오냐 이게 다를 뿐이지 그 효과는 어차피 혼인 관계는 후발적으로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무효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혼인 무효라는 명칭 쓴다고 하는데 네. 우리 법에서는 이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남녀가 네. 가끔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계약 결혼? 정략 결혼 이런 정략 거. 결혼.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네.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돈에 관련돼 가지고. 신혼 부부 주택을 당첨되기 위해서 아. 아니면 외국인 신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죠. 그게 혼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2학년 이제 갓 성인이 된 연인이 있었는데 우리 그냥 빨리 혼인 신고부터 하자. 혼인 신고를 딱 했어요. 네. 부모님이 알고 난리 났겠죠. 네. 이거 거의 혼인을 빨리 물러달라 할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물을 수 어려울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어려울 것 좀 같은데. 어려울 그렇죠. 우리 그 성인이면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혼인 신고도 법률행위거든요. 자,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 신고하고 도장도 찍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혼인 무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혼하셔야 돼요. 이혼밖에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인 신고는 결혼식하고 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제 사유를 결정드렸는데 혼인 취소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게 혼인 취소 사유,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기 결혼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종교를 속였다든지 또 뭐를 속인 경우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직업 신분, 같은 거. 네, 직업. 직업, 예. 재산 뭐 이런 재산. 것들. 네. 재산. 자, 근데 뭐든지 다 속였다고 다 사기 결혼이다 혼인 취소하면은 상당수의 사람이 다 혼인 취소 될 수 있을 거예요. 좀 잘 보이려고. 우리가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거짓말 많이 하겠죠. 주로 어떤 거짓말을 좀 할까요? 우리 이인성님 솔직히 연애할 때 좀 그 우리 사모님한테 속인 거 있으시죠? 사소한 거라도.
감춘 거라든지. 아니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세요. 아니 근데 저기 감춘 거 없는 감춘 거 거 같아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같은 교회 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제를 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서 저라는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인지 미리 다 알고 다 있었기 알고. 때문에 그거를 뭐 속일 아예 거리가 없었던 것 아. 같아요. 예.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혹시 속이는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 이희성님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같은데 같이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소개팅하고 뭐 선보잖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겉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성격 나쁜지 보여줘요? 안 보여요. 몰라요. 연애할 때는 잘 보이려고만 하거든. 자기의 나쁜 모습을 다 감춰요. 굉장히 많은 걸 속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법에서는 모든 걸 속였다고 다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속인 경우가 혼인취소 사유가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이 뭐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저는 성격, 성격. 부분 어. 좀 연애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최대한 탐색하고, 탐색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게 서로가 놀라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게 맞았나요? 네, 저는 어. 좀 저도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들도 많이 그게 봤고. 좋아요. 역시. 저 여기 자리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예, 가시방석이어서. 좋은 사람 만나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종교도 같죠? 또 어떤 사람들이 관찰이 되거든. 그리고 쉽게 연애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정도는 관찰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사귀기 전에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임 가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어울리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성격이나 뭐 취미 활동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탐색 기간을 갖고 그리고 2, 3년 정도는 더 연애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만나보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 아니면 모르거든. 그렇죠. 그리고 3년 정도 만나고 결혼해도 이거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 이 기자님도 연애할 때랑 약간 다르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편은 비슷한데 제가 달라졌다. 저의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웃기는 거. 연애 때는 없었는데. 그래 보이네. 전혀 안 그래 보이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던 모습이 결혼할 때 생활이 더 달라지니까 어. 네, 이렇게 사소한 갈등들, 네. 좀 성격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니 연애할 때는 욱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없죠. 전화 잘 해주시니까 결혼하면 욱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화는 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남자들은 특히 여성분들이 뭘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김영춘님은 만약 결혼한 사람이다. 그럼 뭐를 보세요? 저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외모도 좀 보지만 외모도 좀 봐, 예, 좀 보지만. 안 볼 수는 없는 예. 거긴 하지만 진짜로 저랑 이 케미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아 중요해요. 예, 보는 방향성이 비슷한 음. 네 그거를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외모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김영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그것만 딱 여성분이- 편집해가지고 네. 나는 외모만 보는 사람, 외모만 보는 외모를 여성. 보신다고 했는데 네. 그 여성분이 너무 미인이야. 예를 네. 들어서 너무 미인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겠죠. 근데 결혼해서 딱 이세를 놨더니 완전 딴판이나 애가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결혼 사진 딱 보니까 네. 완전히 다 이제 고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형을 한 거죠. 참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말 솔직히 저는 네. 그 뭐 성형을 하시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이 됐는데 꼭 외모 때문에는 하진 않았을 거니까 한데 그렇죠. 그래도 좀 속았다라는 마음이 좀 들 것 같고 병원 참 괜찮은 곳이다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예,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자, 성형만 가지고는 이제 이혼 사유가 혼인 취소는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학력이라든지 직업 이런 걸 속인 경우만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혼으로 가서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왜 이혼을 할까요? 이렇게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네. 많은 분들의 이혼 사유가 1위가 성격 차이. 예.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겉으로만 성격 차이로 하는 거고 그야말로 성의 격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부부간의 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 사람은 이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뭐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민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는 6가지 사유가 있어요. 가장 뭐 1호 사유가 외도. 그다음에 이제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부 갈등, 뭐 장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런 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가 이혼하기가 쉬운 나라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일까요? 저희 나라 좀 이혼율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 쉽지 않을까요? 쉽다. 네. 쉽다. 전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저희 막 사랑과 전쟁 TV 보면 신구 선생님 4주 사 뒤에 주에 보자고 뵙겠습니다. 하는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기간이 좀 아주 길고 복잡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워요.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체계가 있거든요. 외국은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이 파탄주의라고. 파탄만 되면 그냥 이혼이 돼요. 한 사람이 원하면 1년 정도 별거하면 법원에서도 누구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이혼하라. 이렇게 되는 게 파탄주의. 대부분의 나라가 파탄주의. 우리나라는 뭐냐?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파탄만 된 거 가지고 부족하고 유책주의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을 받아야 돼. 이혼 사유. 아까 말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증명도 돼야 돼. 증명도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오히려 유책배우자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이혼을 원치 원하지 않는데 이혼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막 싸우다가도 뭐 그런가 보다. 이혼해다보다 그냥 끝. 그리고 뭐 하이텀 하이제인하고 그냥 이혼하고 막 서로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부부도 이혼하면 그냥 친구처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부부가 안 싸워가지고 막 사이가 나빠서 이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혼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장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입증을 해야 되죠. 네. 그럼 뭐를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 잘못했다는 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법원 가서 판사님 이 사람은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뭐 증거도 막 내고 막 반대로 남편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열받을 것 같아요. 토요일 받죠? 아니다, 이 여자가 나쁜 여자다, 나쁜 아내다, 나는 착하다, 나가 피해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진흙탕 싸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수가 돼요. 그러네요.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 재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 이제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가자. 왜 많은 나라들이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갔느냐? 근데 일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무슨 말이냐?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혼을 시키느냐? 그거 안 좋다.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제 실무 경험 많이 하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거든. 이혼 안 하면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하면 또 이제 만약에 이혼하기로 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혼할 때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돈 재산, 문제가 돈 좀 문제 많이 중요하죠. 나와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녀. 자녀가 네. 중요하죠. 여러분 돈은 둘째 문제고. 맞아요. 그럼 자녀는 누가 키울까요? 이혼했을 때 좀 더 재산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럼 뭐 주로 일 수도 있지 어, 않을까요? 남자가 재산이 많으면 남자가 다 키울까요? 저는 주로 여자가 네, 많이 주로 엄마가 키우는 키울 것 이유가 같아요. 뭘까요? 저 그거 궁금했는데 그거를 제가 아들이잖아요. 선택할 수는 없나요? 본인이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엄마가 살고 그러니까 법원에 진술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랑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내면 돼요. 가능하구나. 근데 아이가 깐난아기야. 두세 살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이제 합의를 합의가 물론 제일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자, 우리나라는 서로 아이를 키운다고 싸울까요? 안 키운다고 싸울까요? 키운다고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거. 외국은 안 키우는. 일부 나라는 서로 안 키운다고 싸운대요. 아. 불행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로 키운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서로 키운다고 하니까.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 서로 키운다고 했을 때 누가 키운다고 해요? 둘 중에 한 명만 키우게 하거든, 이혼하면. 네. 좀 더 안정적인 좀 사람. 경제력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같은 사람이 네.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남편이 돈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남편한테 가겠네요, 친권이나 여건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대거든 요즘에는. 이제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물론 경제력도 보지만 아이에 대한 애착, 유대 관계, 아이가 누가 사는지 행복한지, 누가 사는 건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봐요. 이제 이혼하기 전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별거부터 한 다음에 이혼하잖아요. 별거 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상태 중에 뭐 1년, 2년 동안 보니까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뭐 친정에 가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엄마가 키우고. 근데 반대로 이 아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 나는 일단 도망쳐야겠다. 도망쳤어. 애를 놔두고. 그리고 막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애를 데려와야지 생각해서 소송했어요. 그러면 누가 키울까요? 아빠가 키워요. 아이를 현재 잘 데리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만약에 이혼하시게 돼서 아이를 꼭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재산이죠. 여러분 이제 위자료보다는 사실 재산 분할이 중요한데 어떤 재산이 될까요? 일단 재산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집, 살고 있던 집.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고, 다 있죠. 통장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읽은 모든 재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요즘에 비트코인 이것도 되고요. 뭐 가상화폐도 되고 모든 재산이 다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번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이다. 그거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기여도 공헌이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는 사실 며느리가 기여한 게 없죠. 그걸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정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특유재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 시부모님이 건물 물려주시니까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부모 뭐 봉양도 잘하고 건물 관리도 잘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뭐 10년 사이에 막 2배가 됐어요. 그 경우도 못 받을까요? 기여도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시부모님 건물 물려주시면 빨리 가서 청소도 잘하고 시부모님도 더 잘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능력력을 자, 근데 이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로또는 안 돼요. 옷도 로또 복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맨날 부부 싸움을 해. 그 남편이 이제 부부 싸움하고 이제 아내가 당신 꼴 보시니까 집 나가세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마음도 울적해서 그냥 복권이나 사자 딱 샀더니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진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억이 당첨됐어요. 이 사실을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얘기를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나 이제 생각하니까 당신하고 이혼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잘됐다. 나가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혼합시다. 그러면 위자료 재산분 얼마 줄까 했더니 이거 집 하나 있는 거 그냥 반반 나눕시다. 그런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 구두쇠가 웬일이야? 반 준다고 해서 그냥 사인하고 그냥 받았어요. 나중에 근데 아내가 알게 됐어. 그 사실을. 30억 당첨됐다는 거. 당첨됐어. 나중에 아내가 청구했으면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죠. 아내가 기여한 게 있어요? 기여한 게 없어요. 기여한 게 없으니까. 없죠. 네. 가끔 어떤 분은 이래요. 아내가 남편을 내쫓아서 당첨됐기 때문에 아내가 기여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불쌍해서.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법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인과관계. 아내가 내쫓은 거랑 복권 당첨된 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로또 당첨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혼은 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뭐 선악으로 이제 나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이제 위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혼을 또 안 하는 게 뭐 그 사람한테 이제 바람직하면은 또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따뜻한 위로도 해주시고 부득이 이제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행복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네. 하고요. 혹시 여러분 뭐 이 강의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 이제 집값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집값이 2배가 만약에 네. 두세 배 올랐어요. 네. 근데 그걸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 집값이 오른 거에 아내의 기여도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 별거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15년에 이제 별거를 시작했어요. 그 집값이 5억이에요. 5억. 별거 했을 때. 근데 이제 아내가 한 5년 정도 별걸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이혼하자. 2020년에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집값이 10억이 됐어요. 뭐 5년 동안 2배가 뛴 거죠. 자, 근데 이제 재판 도중에 재판이 여러분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2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도 집값이 2억이 올랐어요. 12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별거했을 때 5억이 기준일까요? 재산말 5억의 절반이 2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판을 제기했을 때 10억이라고 그랬죠? 10억의 절반이 5억일까요? 아니면 재판 끝날 때 12억의 절반이 6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내가 10억의 절반. 10억의 절반. 네. 재판 제기했을 때 전 처음에 5억의 절반. 예. 남편 입장에서 절대 주고 싶죠? 제 마음이 좀 투영되기는 하였으나 들킬 줄 몰랐네요. 우리 이인성님은? 현재 기준이 아닐까? 맨 끝나는 마지막이죠. 시점에. 정답입니다. 현재 기준. 항상 재산 분할은 재판 끝날 때 이제 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재판 거의 끝나갈 때쯤 그 집값을 조회해요. 얼마인지. 그래서 보통 KB은행에서 이제 각 아파트는 다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2억의 절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항소할 수가 있잖아요. 항소에서 1년 지났으면 항소심 끝날 때 또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 오른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집값은 제일 마지막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이 아니라 이제 금융재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나중에 별거하고 이혼할 때 보니까 그걸 다 썼어 남편이. 하나도 없어. 영원이야. 그럼 5억이 기준이니까 영원이 기준일까요? 그것도 현재가 아닐까요? 현재 영원. 네. 현재 기준이면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 쓰겠죠. 만약 현재 기준이라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비하기 쉬운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이 있을 때 별것이나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 애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행복이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지 이혼할지 가장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만 상대방 가족도 다 노력하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